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멋진 기술로 한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강력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스타 중 하나는 K-라임 썬더입니다. 자주포 시스템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궤도 위의 대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K-라임 썬더는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이 인상적인 기계를 꽤 많이 구매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신뢰하고 정말 잘 작동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병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잠수함 등 매우 인상적인 선박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여러 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발전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한국은 훨씬 더 오랫동안 배를 건조해온 국가들과 같은 리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절친한 친구였던 미국은 한국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동맹국이었으며 이제 그 우정은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같은 곳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강력한 동맹을 갖는 것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멋진 점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잠수함을 포함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해군을 강력하게 유지하길 원하지만 지출 규모도 신경 써야 하거든요. 따라서 한국과 협력하여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갑을 비우지 않고도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염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을 만들기 위해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화 천연가스 LNG와 메탄올로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는 선박이 사용하던 기존 연료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한국의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가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이 배를 보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왜 모두가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이 새로운 선박이 환경에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구형 선박보다 황산화물은 99%, 질소산화물은 80%, 이산화탄소는 30%더 적게 배출합니다. 엄청난 개선입니다. 해운회사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벌금을 피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다른 분야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 정말 능숙합니다. 이러한 선박은 세계 무역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선박을 잘 건조하기 때문에 놀라운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 세계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선 및 방위 산업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죠. 친환경 선박과 첨단 군사 장비를 원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한국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한국 근로자와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은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핵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계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한다면 놀라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 데만 능숙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정말 똑똑합니다. 국가 간 긴장에 대처하는 방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고는 한국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한국은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다른 나라와 잘 협력함으로써 한 나라가 어떻게 강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방과 기술 분야에서의 성공은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에서 국방기술 분야의 스승이 된 것과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케이를 썬더가 그 좋은 예입니다. 단순히 트랙을 달리는 큰 총이 아닙니다. 장거리에서 매우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첨단 기계입니다. 또한 적의 사격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차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성공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단순한 화물선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첨단 군함이나 잠수함처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치 떠다니는 도시를 만드는 것 같지만 스스로 싸우고 방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민간 기술력을 방위 산업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TV를 만드는 기업들이 군용 통신 시스템과 레이더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과 군사 기술 간의 크로스오버는 한국이 두 분야에서 최첨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히 무기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첨단 통신 네트워크, 사이버 방어 시스템, 심지어 군사위성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현대 국방이 단순히 가장 큰 무기를 보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한국의 집중은 성공의 큰 부분입니다. 한국의 기업과 대학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방 문제에 대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한국이 방위 산업을 다른 국가와의 관계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국가의 무기나 선박을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닙니다. 종종 교육, 지원, 장기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강력한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환경적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도 좋을 뿐 아니라 현명한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앞으로 선박을 건조할 때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국방 및 기술 분야의 발전은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한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여겨지던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방위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엄청납니다. 엔지니어링, 제조, 연구 분야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한국의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군의 전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때때로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의 방위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혁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용 인공지능 개발, 스텔스 기술 개선,
우주 기반 방위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부상은 혁신과 노력, 현명한 계획이 만들어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포병에서 조선, 친환경 기술에서 첨단 군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른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세계 국방 및 안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이 친환경 해운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으로 인한 오염을 걱정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들은 현명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와 메탄올 같은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선박은 구식 선박보다 환경에 훨씬 더 좋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막 도착한 멋진 새 선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선박으로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했습니다. 이 배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컨테이너선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부두에 서서 이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떠다니는 건물처럼 거대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정말 조용하고 컨테이너 더미에서 연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선박 연료보다 훨씬 깨끗하게 연소하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선박은 매우 더러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연료를 태우면 많은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 새로운 메탄올 추진 선박은 다릅니다. 공기에 해롭고 산성비를 일으킬 수 있는 황산화물을 99%께 배출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폐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질소산화물도 80%나 적게 배출합니다. 심지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30%나 적게 배출합니다. 이 배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낡고 매연이 자욱한 고물차에서 반짝이는 새 전기자동차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멋진 배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또 다른 청정 연료인 LNG로 운항하는 선박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NG 추진 선박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잘할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박을 건조해왔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첨단 기술을 갖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죠. 축구장 몇 개 길이의 선박을 하나씩 조립하는 거대한 드라이도크를 상상해보세요. 이 조선소에서는 작업자들이 로봇과 컴퓨터를 사용하여 배를 건조합니다. 모든 조각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 거대한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항상 더 좋고 깨끗한 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다는 점점 오염되고 있으며 대형 선박도 문제의 일부입니다. 대형 선박은 많은 연료를 태우고 유해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이는 해양 생물에게 좋지 않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좋지 않으며 지구의 기후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새롭고 깨끗한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환경에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선박 오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운 회사가 더 깨끗한 선박을 사용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거나 특정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해운 회사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모네이드 갑 한 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일반 레몬을 사용하면 레모네이드 맛은 괜찮지만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친환경 레몬을 사용하면
레모네이드 맛도 좋고 지저분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게다가 쓰레기를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죠. 한국이 선박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선박은 훨씬 더 깨끗하면서도 똑같이 잘 또는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해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 새로운 친환경 선박을 주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이 친환경 선박의 본고장이 된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온갖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양 전체에 걸쳐 선박에 동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메탄올이나 LNG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엔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탄올과 LNG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미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다른 청정 연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풍력을 이용해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선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첨단 터스한 현대식 화물선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혁신이 한국을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오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운 산업을 정화함으로써 한국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을 합치면 거대한 떠다니는 도시를 청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해운의 리더십은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선소와 선박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첨단 선박을 주문하면서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환경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엔지니어링과 환경과학 분야에 멋진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죠. 수학과 과학을 잘하거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차세대 초정화 선박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깨끗한 선박이 전 세계를 항해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더 깨끗한 공기와 더 건강한 바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구의 승리이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 해운 회사는 기존 방식에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항구나 바다에서 대형 선박을 보게 된다면 그 선박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새로운 초청정 선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혁신이 전 세계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명한 생각과 노력이 어떻게 세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한국의 노력 덕분에 오염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선박으로 가득 찬 바다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는 미래입니다. 요즘 한국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행하는 K-팝 노래나 맛있는 김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와 같은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먼저 선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선박 건조에 정말 능숙합니다. 실제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선박은 일상적인 배가 아니라 전 세계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거대한 선박입니다. 천연가스는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박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에 더 좋은 선박을 만듭니다. 마치 떠다니는 공학의 경이로움과도 같습니다. 그래,
배는 멋지긴 한데 그게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옷부터 전자제품, 식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물건은 언젠가는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조선업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전 세계의 상품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선박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잠수함 세계에서도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장난입니다. 한국은 수중 선박을 건조하는 데 매우 능숙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수함은 한국가의 해안과 바다를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비용으로 잠수함을 정말 잘 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고품질 잠수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군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이 찾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수함 기술 덕분에 한국은 글로벌 안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동 개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하지만 군사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은 기존의 선박 연료보다 지구에 훨씬 더 좋은 LNG나 메탄올과 같은 청정 연료를 사용합니다. 한국이 해운업의 친환경화를 돕고 있는 셈이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오염을 덜 유발하는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세계 무역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윈윈입니다. 이 모든 선박과 잠수함 건조는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강해지고 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향력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문제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잠수함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잡으면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는 것과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 확대는 단순히 선박과 잠수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과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시 배와 잠수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잠수함이나 대형 LNG 운반선처럼 복잡한 것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수년간 교육, 연구, 개발에 투자해 왔습니다. 엔지니어, 과학자, 숙련된 노동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와 첨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이제 한국이 첨단 산업의 리더가 되면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정말 영리한 점은 그들이 시장에서 스스로를 포지셔닝한 방식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국이 강점을 갖고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조선과 잠수함 건조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 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한국은 많은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선박이 필요하신가요? 대한민국에 연락하세요. 최신 잠수함으로 해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 대한민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제품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산업의 리더로서 한국은 중요한 글로벌 논의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각국이 해양 안보, 무역로, 해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제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국제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및 해양 기술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은 글로벌 표준과 규정을 설정하는 데 있어 발언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해운 및 해군 기술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향력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 복잡한 국제관계를 신중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사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꽤 잘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의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선 및 잠수함 역량은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복잡한 동아시아 역학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선박 말장난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커지면 그만큼 감시도 심해집니다. 일부 국가에선 한국의 국력 상승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공격적으로 경쟁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조선 및 잠수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글로벌 강국으로 변모하는 한국의 더 큰 이야기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오늘날 기술 및 산업의 리더가 되기까지 한국의 여정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일반인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대형 선박이나 첨단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바로 조선소입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친환경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세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과 잠수함 전문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는 한 국가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혁신과 결단력, 현명한 전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조선 및 잠수함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글로벌 요구와 도전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켜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요즘 세계 무대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K-팝이나 맛있는 한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은 특히 선박과 잠수함 건조와 같은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선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배를 건조하는 데 뛰어납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배들은 평범한 배가 아니라 지구 곳곳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거대한 선박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로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한국 선박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에 더 좋은 선박을 만듭니다. 마치 떠다니는 공학의 경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배는 멋지긴 한데 그게 왜 중요하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박을 잘 만든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옷부터 휴대폰, 음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물건은 언젠가는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조선업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전 세계의 상품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선박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잠수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중 선박을 건조하는 데 매우 능숙해졌고 전 세계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수함은 한 나라의 해안과 바다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비용으로 잠수함을 정말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고품질의 잠수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군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찾는 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수함 기술은 또한 글로벌 안보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대국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이 첨단 핵잠수함 기술을 공동 개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첨단 기술이죠. 하지만 군사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은 기존의 선박 연료보다 지구에 훨씬 더 좋은 LNG나 메탄올과 같은 청정 연료를 사용합니다. 마치 한국이 해운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오염을 덜 유발하는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세계 무역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일입니다. 이 모든 선박과 잠수함 건조는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강해지고 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향력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문제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잠수함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잡으면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는 것과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 확대는 단순히 선박과 잠수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과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시 배와 잠수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잠수함이나 대형 LNG 운반선처럼 복잡한 것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수년간 교육,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해 왔습니다. 엔지니어, 과학자, 숙련된 노동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와 첨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이제 한국이 첨단 산업의 리더가 되면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정말 영리한 점은 그들이 시장에서 스스로를 포지셔닝한 방식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국이 강점을 갖고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조선과 잠수함 건조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 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한국은 많은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선박이 필요하신가요? 대한민국에 연락하세요. 최신 잠수함으로 해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 대한민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제품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산업의 리더로서 한국은 중요한 글로벌 논의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각국이 해양 안보, 무역로, 해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제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국제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및 해양 기술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은 글로벌 표준과 규정을 설정하는 데 있어 발언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해운 및 해군 기술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향력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 복잡한 국제관계를 신중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사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꽤 잘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의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선 및 잠수함 역량은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복잡한 동아시아 역학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많은 감시가 따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의 국력 상승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더 공격적으로 경쟁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조선 및 잠수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글로벌 강국으로 변모하는 한국의 더 큰 이야기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오늘날 기술 및 산업의 리더가 되기까지 한국의 여정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일반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형 선박이나 첨단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바로 조선소입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친환경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세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과 잠수함 전문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는 한 국가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혁신과 결단력, 현명한 전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조선 및 잠수함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글로벌 요구와 도전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분명 지켜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는 방위 산업과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통해 큰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천 명의 근로자가 거대한 선박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어 공기가 활기차게 윙윙거립니다. 용접 토치에서 불꽃이 날아다니고 거대한 크레인이 무거운 금속 조각을 제자리로 옮깁니다. 이 장면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숙련된 용접공과 엔지니어부터 사무직과 관리직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합치면 매년 국가 전체가 생산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반 선박 건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환경에 더운 선박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친환경 선박은 천연가스나 메탄올과 같은 청정 연료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선박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운송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박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선박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미래형 선박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된 셈이다. 이제 방위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민간 선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첨단 군사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는 KU 썬더와 같은 첨단 포병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 이동식 대형 곡사포는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보에 대해 걱정하는 국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서 강력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포병 시스템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판매할 때마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잠수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핵잠수함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성사되면 한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잠수함 거래는 단순히 국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첨단 잠수함을 건조하면 한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숙련된 근로자와 엔지니어를 위한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을 통해 더 많은 돈이 국내에 유입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영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보다 적은 비용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항상 최고의 방위 장비를 원하지만 예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 품질의 잠수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많은 사업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분야의 이러한 모든 활동은 한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이 잘 되면 다른 기업에서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컴퓨터 칩에서 철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기업들도 더 많은 주문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의 연쇄 반응과 같습니다. 이를 원근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작업화를 판매하는 작은 상점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모든 조선소와 방산 공장에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규 근로자에게 장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게의 판매량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성공은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산업은 더 많은 세수를 의미하며 정부는 이를 학교, 병원, 도로 등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산업들은 한국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위산업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나은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의 추진력은 한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알려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부품 중 일부는 한국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첨단 기술이 이제 선박과 방위 시스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교차 수분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의 성공은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K-팝과 전자제품으로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 첨단 군사 장비와 친환경 선박도 떠올립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미지 개선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직업을 꿈꾸는 한국의 어린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 전자제품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차세대 잠수함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더 깨끗한 선박용 연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산업이 빠르게 확장됨에 따라 너무 빠르게 성장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성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선박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선박과 군사 장비를 건조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발전이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이 방위산업과 조선업에서 더 큰 플레이어가 되면서 일부 국가는 한국을 경쟁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방위산업과 친환경 기술의 성장은 미래의 번영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 국민에게는 이러한 모든 경제 활동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이 성공하면 더 나은 대중교통이나 더 많은 교육 자금 등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경제적 성공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조선 및 방위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한국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득한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방 및 친환경 기술 발전은 경제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부터 혁신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면서 한 국가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번영하는 경제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은 후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국방 및 기술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며 전 세계 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큰 총과 탱크가 등장하는 액션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주곡사포인 K9 썬더는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마치 블록에서 가장 멋진 장난감이 나온 것 같아서 모두가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잠수함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목할 정도로 빠르고 잘 만드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잘 만들어서 학교에서 가장 큰 아이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수함에 관한 한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기어를 바꿔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국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한국은 거대한 선박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로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바다를 위한 거대한 친환경 자동차와도 같은 선박이죠. 이 배는 일반 선박보다
오염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 배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전거 대신 제트팩을 들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주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스타 운동선수이자 가장 똑똑한 학생이 된 한국.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선박과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인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모네이드 가판대가 너무 유명해져서 친구들을 모두 고용해 도와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기술 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과 LG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회사들은 더 이상 휴대폰과 TV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TV로 저녁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지향하는 미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한국 기업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 국가가 협력하고 기술을 공유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마치 친구들과 장난감을 공유하면 모두가 더 재미있게 노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선박 건조, 친환경 기술, 첨단 국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는 다른 국가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항해는 아닙니다. 떠오르는 별이 된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커지는 영향력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친구 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이웃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두 나라는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 신장은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보호할 만큼 강해지고 싶으면서도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은 마치 힘든 이웃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안보, 환경에 관한 중요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른들의 식탁에 처음으로 초대받은 것처럼 설레기도 하지만 책임감도 큽니다.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며 수많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공기를 정화하는 건물, 재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거대한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더 나은 태양광 패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멋진 기술로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지구를 위한 슈퍼 히어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한국이 빛나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한국의 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며 전 세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급에서 다른 친구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K-팝 음악을 들어보셨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가장 멋지고 똑똑한 아이가 되면 모두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국력이 강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원조를 보내고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만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기술과 국방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계속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또 다른 큰 도전입니다.
긴 해안선을 가진 한국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한 폭풍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령화 인구를 돌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볼 때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한국은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꼭 큰 나라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결합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정은 다른 국가, 특히 아직 개발 중인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기술에 집중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글로벌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든, 국제 분쟁을 중재하든, 의학 연구를 발전시키든, 한국은 언제든 팔을 걷어붙이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는 특히 영감을 줍니다. 큰 꿈과 노력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다음 아이디어가 한국의 실험실, 조선소, 심지어는 K-팝 스튜디오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미래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첨단 기술과 친환경 솔루션부터 문화 수출과 평화 유지 노력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21세기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새로운 친환경 선박에 대해 듣게 된다면 한국이 그 기술을 만드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과거로 알려진 이 나라가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